안녕하세요, 스타예요. 오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보신 다음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복채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 가주시면 많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을 생각할 때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에 1번 카드는 전반적으로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여러분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이야기, 지금 힘든 시간을 서로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극복해서 우리 같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같이 다시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약간 뭔가 자존감 낮은 듯한 느낌들도 살짝 있거든요. 나는 지금 네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그 점이 나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느껴지는 어떤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트러블일 수도 있고, 여러분 쪽에서 이 사람한테 약간의 상처를 줬을 수도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상처 같은 걸로 쉽게 헤어지거나 이별을 생각하거나 다시는 만나기 싫다거나 어떤 악감정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이 상처 좀 치유해서 다시 같이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딩링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과 오랜 시간, 장기간 좀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자신에게는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존재에 들어온 카드 중에 하나에 이제 연꽃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연꽃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순수한, 그리고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는 꽃이잖아요. 그래서 시련 속에서 피어난 어떤 완성된 결과물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난을 좀 같이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거. 근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확실히 있기는 하네요.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상에서 보여지는 상대방의 모습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쓰리 오브 소드 카드 옆에 헐밋 카드가 들어와서 은둔자 카드가 같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 상당히 방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좀 자기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랑 가까이 또 같이 하고 싶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서로의 어떤 치유의 시간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의 트러블 때문에 살짝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 이 감정 상한 걸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상처를 받기는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이가 크게 틀어지고 싶다거나 다시 생각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 어쨌거나 문제를 좀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같이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어쨌거나 치유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분명히 처음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큰 마음은 아니었는데 어느샌가 너무 많이 커져버린 모습들도 보여지거든요. 처음에는 좀 친한 친구, 동료, 적당히 좀 알고 지내는 이렇게까지 좋아하게 될 줄 몰랐던 사람 정도였는데,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이 관계에 좀 푹 빠져버린 듯한 느낌들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처음 들어온 카드는 킹 오브 완즈 카드, 굉장히 좀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일적으로도 대화하는 주제나 이런 것들도 좀 일에 관련된 것들, 이런 좀 객관적인 사실들, 뭐 별로 감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느샌가 내 마음이 너무 커져버렸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은 좀 자신감을 상실하고 구석에 숨어버린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본래는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과 사소한 트러블, 아니면은 좀 약간의 문제 상황 같은 것을 좀 겪고 약간 좀 많이 위축된 상황, 소극적으로 변해버린 모습 등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걸 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그만큼 이 사람한테는 너무 소중하기도 하지만 잃을까봐 겁이 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겁나는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뭐를 이렇게 겁내는 건지. 사실 이 메시지 카드에는 나는 너랑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내 생각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너만큼 운명적으로 느껴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사실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왜 이렇게 네 앞에만 서면은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왜 나는 아직도 자가를 못 갖고 있고 집 한 채가 없는지, 이런 느낌들도 좀 있어요. 왜 내 통장에는 억대의 돈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난 모아놓은 것도 없고, 갑자기 내가 너무 능력이 없게 느껴진다. 나는 왜 아직도 만년 대리인 거고, 나는 왜 지금까지 뭐 부장 직함도 못 달았을까, 막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좀 자신이 그래도 내 생활에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즐거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내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아, 내가 이뤄놓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 너무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바닥에 카드에는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와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들, 승진을 해야 된다거나 집도 사야 되고 어느 정도 적금도 들어야 되고 조금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 너와 함께 결혼을 하려면, 너와 함께 인생을 같이 하려면, 이런 생각이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카드가 1번 카드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랑한다는 감정을 전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사이에 있는 사소한 트러블 같은 거는
이 트러블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 오히려 여러분과 이 사람 사이에 어떤 사소한 트러블이 생긴다면 이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좀 담대하게,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여유 있으니까, 이런 자세로 내가 대하지 못하고 되게 쪼잔하게, 그래 나 돈 없어, 나 가난해, 뭐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조금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약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치유의 시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잘 다독여서 스스로 여러분과 조금 더 문제 상황을 앞으로는 그때그때 잘 해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너무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의 의미는 자신의 인생에서 일종의 운명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쳐버리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너와 함께 이 상황을, 난관을 좀 극복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카드가 1번 카드에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상대방의 자, 우리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여러분의 의미가 어떤지 좀 살펴보자면, 사실 2번 카드는 이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약간 여러분을 우상화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여져요. 우선 가장 키 포인트인 이 메시지 카드에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너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한데, 우선 들어온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달려드는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여러분이랑 느껴지는 이 친밀함이 어느샌가 그냥 친밀함이 아니라 좀 사랑으로 변했고,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이 그냥 마냥 순수하게 나 진짜 네가 너무 반짝반짝, 너만 보면 가슴이 설레,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러분한테 좀 왁 달려들고 싶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을 좀 아름답게 쳐다보는 약간은 미화된 듯한 모습들도 솔직히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이 미화된 게 정말 한마디로 이 사람 눈에는 지금 약간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보여지는 면도 있어서 좀 귀엽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러이러해 하고 평가하는 내 자신의 평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평가지보다 무조건 점수가 더 높아요. 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외모를 나는 한 8점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10이지. 네 외모는 10이고 네 성격도 10이고 몸매도 10점이고 진짜 다 너는 10점 만점에 10점이야. 진짜 너는 너무나 다 아름답고 지금 내가 봤을 때 너밖에 안 보이고 너만큼 예쁜 애를 나는 못 본 것 같아 라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여러분은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분들이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진짜 얘 같은 애가 없다니까, 얘보다 예쁜 애를 내가 진짜 본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물쇠에 지금 이 열쇠가 열렸어요. 웰커밍 러브, 진짜 사랑, 환영받는 사랑, 그리고 지금 오픈 마인드가 되었죠.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렸고, 이 카드 맨 밑에 퍼펙트라고 단어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너는 완벽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존재는 좀 많이 진짜 너무나 한눈에 첫눈에 반해버린 첫사랑의 열병처럼 너무나 크게 다가오고 너무나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의 흐름을 보면은 좀 이 붉은색이 굉장히 눈에 띄죠. 이 진짜 정열적이고 마음이 활활 불타오르고 있기도 하고, 정말 심장의 붉은색처럼 이 사람의 감정의 흐름 밑에 나온 디테일의 카드가 전부 다 여성의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거든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느냐에 대한 키카드로 뽑은 이 파이어플라잉, 이 반딧불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영감, 또 좀 향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어딘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본인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딘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나 낯설고 경계가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예전에 소꿉친구를 만난 듯한 느낌, 마치 알던 동창을 만난 듯한 느낌 등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두 분 사이에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다면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여러분한테 열광하는 이유에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뭐랄까 외적인 부분들이 이 사람한테 약간 좀 얼음 공주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그 이미지적인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표정하기도 하고 약간 좀 차갑고 냉정해 보이는 얼굴 표정들이 좀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좀 전반적으로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좀 조신하고 차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듯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오히려 좀 안달이 난 느낌? 여러분이 막 귀엽고 마냥 애교스럽고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신비스러운 그러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을 굉장히 좀 여왕 보듯이 보는 듯한 느낌들도 있어요. 함부로 다가가기 어려워. 쟤는 뭔가 신비로워. 근데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싶고 내가 좀 한눈에 반한 것 같아. 이 걸스 위러 스네이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매혹의 패러다임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좀 이 사람한테 확 감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아니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확 감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확 감아버린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도 이 사람한테는 확 감겨버렸다, 여러분한테. 그러한 카드가 전반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카드가 직설적으로 나는 네가 너무 예쁘고 네가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유의지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여러분을 좀 자신과 다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히피스러움, 약간 자유로움 이런 것들을 동경하는 듯한 모습들도 있는 것 같아요. 쟤는 나와 달라. 쟤는 뭔가 나보다 좀 한 차원 위에 있어.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나를 높이 평가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상대방의 시선에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추가 카드로 어떤 것을 보고 싶냐 하면 이 사람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될지를 조금만 볼까요? 뭔가 이렇게만 보면은 당장이라도 좀 고백해 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되고 싶어 하는지. 헬프스티스 카드가 계속 나오네. 데빌 카드가 들어왔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왁 달려들고 싶은 게 여러분의 겉모습에 조금 치중된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감정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신의를 쌓고 신뢰를 쌓는 것보다는 일단 당장 손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하는 육체적인 끌림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약간은 위험한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사실 이렇게 두 장이나 같이 나왔다는 거는 이면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희를 여러분이 조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나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희, 그게 있네. 집착과 소유욕이 조금 있어요. 상대방한테 약간 그게 느껴져요. 도덕적 관념, 윤리, 가치를 좀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에 충실할 것이냐를 가지고 혼자서 좀 고민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여러분이랑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은데 이 관계가 되고 싶은
이거를 어떻게 쌓아 나가야 할지 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일단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내 것으로만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좀 상대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한테 마음이 열렸다는 카드랑 파이어플라이 카드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들지 않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 일단은 뭔가 사귀면은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여러분이랑 함께 이야기를 맞춰 나갈 수 있다면은 잘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거는 일단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그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약간은 좀 우상화되어 있고 미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일단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쩌면 좀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은 수준까지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면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는 굉장히 매혹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 좀 갖고 싶은 사람,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상대방에게 어, 3번 카드는 좀 메시지가 굉장히 이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가 너무 보고 싶고 네가 너무 그리워. 우리 다시 어떻게 안 될까? 근데 안 되겠지? 아니야. 우리 다시 만나면 또 그 관계를 반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싫은데 근데 나는 네가 너무 그리워. 보고 싶어. 근데 아, 복잡하네요. 3번 카드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렸다가 닫혔다가 활짝 열렸다가 닫혔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너무 그립다가 다시 보고 싶었다가 다시 만나고 싶었다가 닫혔다가 다시 만나고 싶었다가 닫혔다가, 이게 막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 카드에도 Don't play me 라고 하거든요. 나 갖고 놀지 마. Like a fool. 바보 같아.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약간 좀 원망 섞인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바로 여기에 제가 약간 디바인한 메시지 카드로 뽑은 카드에는 지금 소울메이트랑 골든미러 카드가 들어왔는데, 이 두 카드가 가지고 있는 느낌도 너무 상반돼요. 소울메이트 였다가 골든미러, 이 카드는 좀 자아도취, 일방적인 관계를 뜻하는 메시지 카드이기도 해서 두 분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가능성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의 존재의 키카드로 뽑은 카드에 피처 플랜트가 들어왔고, 세븐 오브 컵스 카드도 이렇게 같이 들어왔는데, 이 두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환상, 일루전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이 사람한테는 좀 가질 수 없는 환상 같은 존재, 내가 소유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생각으로 좀 괴로운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동시에 다시 만나면 나의 짝사랑이 계속 지속이 될까봐 다시 만나기 좀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들도 보여줘요. 여러분의 의미를 아직 좀 깊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포 오브 컵스랑 투 오브 소드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너무나 상반되고, 너와 안정적인 정말 행복한 그런 관계를 갖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너와 다시는 연락하고 싶지 않은 딱 철벽을 쳐버리는 마음이 막 왔다 갔다 상반되게 존재한다 보여지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을 일종의 소울메이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깊은 관계였고 서로에게 좀 필요한 관계였고, 근데 나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나만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어쨌거나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한테 아직은
이 복잡한 마음은 사실은 아직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 사람의 마음의 흐름을 보면은 보고 싶었다가 아니야 그냥 일이나 하자, 아니야 그래도 보고 싶어, 아니야 일이나 하자,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아직은 미련이 많이 남은 상대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의 흐름을 조금만 볼게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사실 이 관계의 흐름이라고 해봤자 여러분이 이 사람과 연락하고 싶지 않은 거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연락하고 싶은 거면, 근데 타워 카드가 들어왔네. 나이트 오브 펜타클. 별로 움직이지는 않네요. 관계가 사실 다시 시작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바닥의 카드에도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뜨면서, 사실 이 관계는 좀 예전에 끝나고 여러분 쪽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지속하고 싶지 않은 관계일 수 있을 것 같고,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이미 좀 끝난 관계, 더 이상은 지속 불가능한 관계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과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교차하는 만큼 그렇게 뭔가 유동적인 모습,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사실 보여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라는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은 게, 이 사람만 정리를 못하고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한때의 신기루 같은 사람, 한때 환상 같았던 사람, 내가 너무나 짝사랑했던 사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관계는 카드상에서는 끝난 관계라고 보여지는 게 맞고, 만약에 좀 지속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뭔가 말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는 그러한 사소한 오해들, 갈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우리는 소울메이트였어. 근데 다시 만날 수는 없을까? 없겠지?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좀 보고 싶은데 아니야. 또 만나봤자 나만 바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뭔가 체념한 듯한 모습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들어왔네요. 정리하자면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존재는 한때 소울메이트였지만 이제는 좀 끝난, 상대방이 좀 일방적으로 집착하고 미련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이 사람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아직은 좀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카드가 3번 카드 뽑으신 분들한테 얼마나 좀 가서 와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맞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좀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번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4번 저지먼트 카드, 재회하셨나요? 최근에? 재회를 하셨거나 아니면 곧 재회하게 되실 분들이신 것 같은데,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을 좀 지나간 인연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재밌었고 즐거웠고, 우리는 한때 좋은 연인이었고 인연이었고 그런 것들 다 알고는 있지만 이제는 좀 지나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한 흐름이기도 해요. 사실 여기에 러브 카드가 들어와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아직 마음이 있는 걸까 싶었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없다 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인연, 헤어진 인연, 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거리가 생긴 인연, 여러분과 함께 한때 했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의미를 되새길 때 굉장히 좋았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이 사람한테서 느껴지는 자책적인 메시지가 있기는 해요. I know I messed up
빅타임. 응?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망쳤어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내가 다 망쳤어. 내가 그때, 그러니까 우리 사이를 내가 다 망친 거 알아.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야자수 카드 같은 경우에도 성장과 유연성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제 두 분 사이에는 어떠한 상처나 이런 것들보다는 추억하고 되새기면서 우리가 좀 그때 굉장히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너는 한때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지 라고 그렇게 되새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콘치 카드 같은 경우에도 힐링의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밉지도 않고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이 카드만 보면은 그 노래가 딱 떠오르는데, 제가 아이유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아이유 씨 노래 중에 봄 안녕 봄, 그 노래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졌는데 이제 나는 너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네가 이제는 봄이 돼서 다시 나한테 돌아왔나 봐. 봄이라는 계절이 온 걸 보니까 네가 생각이 나고, 이 봄바람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네가 생각나고, 이 되게 살랑거리는 이 봄바람이 나한테는 네가 나한테 안부를 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난 이제 네가 너무 그렇게 싫지 않고 밉지 않고, 나도 되게 다정한 안부 인사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런 가사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되게 다정한 안부 인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세크리파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같이 가야 하는 길에는 좀 감내해야 될 희생이 많이 있었고, 내가 감내해야 될 희생이 많이 있었고, 같이 그 길을 가지 못했어서 미안해. 그리고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너는 내가 많이 노력하지 않고 망친 거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생각해. 라고 약간 숙연한가? 그렇게, 근데 카드가 좀 그렇게 느껴지는 면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너는 괜찮지? 이렇게 좀 묻는 듯한 메시지들도 느껴지는 그러한 스프레드기도 하네요. 자, 4번 카드는 뭔가 좀 아련한데? 아련한데? 너 잘 지내지? 나는 잘 지내. 난 이제 너를 생각해도 너무 아프지 않고, 우리가 했던 거는 사랑이 맞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다 망쳐서 미안해.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안 해올까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저지먼트 카드가 들어오긴 했는데, 연락은 안 해오는 건가? 우리 4번 카드는 이제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단호하게 그 사람이랑 인연이 딱 끊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서, 특히 연말 연시쯤에는 더 많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안부가 궁금하기도 해서 여러분한테 슬쩍 연락을 해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장 이 12월 초 지금 카드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해요.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은, 약간은 냉담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두 장이 같이 나와서 지금 당장은.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모습의 카드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여러분한테 약간 좀 어느 날 새벽에 약간 감성에 취해서 잘 지내냐? 뭐하고 지내냐? 뭐해? 하는 식으로 새벽 2시 감성처럼 그렇게 여러분한테 연락해오는 일도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네요. 좀 연락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다 망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 카드가 뜬 만큼 죄책감이 상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술의 힘을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다면 사실 좀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언감생심,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그렇게 관계 다 엎어뜨려 놓고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감히 연락을 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러한 느낌의 뉘앙스가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그리운 사람, 한때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눴던 사람,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느끼고 있다. 지나간 인연이긴 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신의 책임 소지를 많이 느끼고 있고, 죄책감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있다. 어쩌면 연말 연시쯤에 이 사람 혼자서 새벽에 술 홀짝홀짝 하다가 여러분 생각나면은 한 번쯤 연락을 해올 수도 있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맨정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락하기에는 좀 본인이 잘못한 게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고, 지금 당장은 좀 태도가 많이 냉담해 보이기 때문에 당장 뭔가 되게 기대하시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연락해 올까 두근두근 하지는 않으시고, 그냥 여러분은 좀 걔가 그래도 나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나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좀 몽글몽글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봄 안녕 봄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딱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다정한 안부 인사. 너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 나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너를 생각했을 때 좀 많이 미안하고 우리가 했던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다시 너한테 연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4번 카드가 약간 숙연해졌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안녕히 주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빠이.